기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금융과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중장기적으로 과대 대상으로 확 전환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단일화되어 있던 금융감독체제가 내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됩니다. 남북한은 22일 개성공단에서 제5차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5일 6차 회담을 개최키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으로 지난 2분기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서입니다. 오늘 화요일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드디어 19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을 김종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7%, 23.80포인트 오른 1904.1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처음인데요. 전날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 해소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장 초반부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00선을 돌파하면서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인 끝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이 3,319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41억 원, 571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연기금이 오늘도 1,248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됐는데요.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이 2.97% 오른 것을 비롯해서 증권, 건설업, 전기전자, 금융업 등 상당수 업종이 올랐습니다. 반면 운송장비와 의료정밀, 의약품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전날보다 2.67% 오른 130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고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등도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반갑게도 19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여 만인데요. 이 벤버랭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방침을 발표한 후에 좀 출렁거렸던 지표들 한 달 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위 버냉키 쇼크 이후 한 달 만에 국내 주식, 채권, 환율 등 각종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철강금속, 증권, 건설, 금융 등 그동안 IT, 자동차 업종에 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업종이 모처럼 상승하면서 1900선 고지 탈환을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18일 1900포인트 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도 있다는 발언한 직후에 급락을 거듭하면서 지난달 25일에는 1800선 만원마저 무너지면서 1780포인트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씩 매수세로 돌아서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면서 한 달여 만에 버냉키 쇼크 이전 수준으로 지수가 회복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지난달 무섭게 주식을 팔아치우던 외국인은 23일 하루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2,94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이달 들어서 352억 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버냉키 쇼크로 치솟던 국내 채권 금리도 안정세를 되찾았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늘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전거래일보다 0.03%포인트 오른 2.8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버냉키 발언 이후 2.7에서 2.8%를 유지하는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이후 단기간 급등하면서 한때 3.12%까지 치솟았었는데요. 7월 들어서 버냉키 쇼크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자금 수급이 개선되고 있지만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면 코스피 지수 2000선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1161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118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버냉키 쇼크 이전보다 더 낮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상당 부분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발표 기업들 성적표는 어떻던가요? 네, 오늘은 LG생활건강, 대림산업, S에너지 등이 2,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LG생활건강은 일본 시장 공략에 힘입어서 외형과 이익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LG 생활건강은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증가한 1조 755억 원, 영업이익은 14.4% 늘어난 1,20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LG 생활건강 관계자는 긴자 스테파니와 에버라이프 등을 인수하면서 화장품 부문에서 일본 시장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페리오와 엘라스틴 등 생활용품 사업 부문의 각 카테고리별로 10% 이상 성장한 것이 2분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림산업은 2분기에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어든 영업이익 실적을 내놨고 S에너지는 매출액 729억 원, 영업이익 28억 원으로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4% 늘어났고 반면 영업이익은 5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소식을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금융과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중장기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8월 세제 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세연구원은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확보 차원에서 부가세 면세와 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가세 감면 대상이었던 현금 자동 인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와 운전 면허 학원 등 성인 대상의 학원 서비스에도 부가세가 매겨질 전망입니다. 또 성형수술과 물리치료, 장례 서비스 등에도 중장기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세연구원은 국제적으로 인하 경쟁이 붙은 법인세에 대해선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단일화되어 있던 금융감독체제가 내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목표로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조직과 인사, 재원 분배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떼어내 충분한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이며 신설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감원장과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은행과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들을 관할하며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 구축, 서민 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게 됩니다. 남북한은 22일 개성공단에서 제5차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5일 6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5차 회담에서 양측은 남측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의 수정안과 북측이 제시한 재수정안을 놓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남북은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 등 일부 항목에서는 견해차를 좁혔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재발 방지책을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달 25일 6차 실무회담을 열고 재발 방지책과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으로 지난 2분기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카드 승인 금액은 총 135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증가했으며 이는 협회가 자료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분기별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2011년 2분기 19.1%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감소해 분기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 면세점과 특급 호텔의 카드 사용액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관광 호텔과 여행사 업종의 카드도 줄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조절이 쉬운 여행 관련 소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로또 복권에 당첨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무려 1,7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당첨금이 5,000원인 5등 당첨금의 미수령액이 전체의 61.5%인 1,0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약 20억 원에 달하는 1등 당첨자들도 15명이나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수령 당첨금 규모는 4등이 253억 9천만 원, 3등 70억 6천만 원, 2등 68억 9천만 원 순으로 컸습니다. 미수령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이코노미스트 중 절반가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축소를 오는 9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8일에서 22일 시장 이코노미스트 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은 연준이 9월에 양적 완화를 위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44%가 양적 완화 축소는 9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에 비해 응답자가 늘었습니다. 양적 완화 중단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은 연준이 자산 매입을 내년 2분기 중단할 것 같다고 답했고 24%는 내년 3분기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당분간 경기 부양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시장에서는 축소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 금을 이 주식시장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게끔 추진한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연유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유진입니다. 네, 자 새로 생기는 금 거래소 여기서 어떻게 금을 사고 팔면 되는 건가요? 금 거래 방식은 주식 거래와 거의 똑같습니다. 개인이 증권사에 1에서 10g 단위로 금을 사겠다고 주문하고 파는 쪽에서 그 가격으로 내놓는 물건이 있으면 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금 실물은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어서 실제 교환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원하는 투자자가 금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상당의 1kg짜리 골드바로만 가져갈 수 있고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금을 만지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귀금속상이나 은행을 통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귀금속상이나 은행에서 금을 사고 팔 때문은 3에서 5%대 거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없습니다. 금 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금거래소 설립 준비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자, 근데 이 금거래소 설립이 지난 2007년도부터 수차례 논의가 됐는데 번번이 좀 가로막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설립을 정부가 확정 지은 이유 무엇일까요? 정부는 금거래소가 열리면 금 매매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세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거래의 60% 이상이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거래를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추가하고 금 도소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밀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채찍을 함께 마련한 것도 금이 음지에서 거래되는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금 현물을 좀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목적이 있는 경우들이 꽤나 있을 텐데요. 자, 정부의 의지대로 안착이 가능할런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금거래소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첫 상품 거래인데다 투자 혜택도 많은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암시장을 없애는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금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투자 대상보다는 자산 은닉 수단으로 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을 사고 판 거래 기록이 남는다면 또 다른 수단으로 검은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연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차기 전략폰 LG G2의 파격적인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LG G2를 공개하는 행사 초대장을 전 세계 언론에 배포하며 G2의 디자인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LG G2는 전면의 깔끔한 디자인을 위해 파워 버튼과 볼륨 버튼을 후면 상단부에 배치했으며 홈 버튼은 소프트키 형태로 화면 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는 옵티머스 뒤에서 3mm대였던 베젤의 두께를 LG G2에서는 2.2mm로 대폭 얇게 해 세련된 디자인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품 공개 행사는 다음 달 7일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 재즈엘 링컨 센터에서 열립니다. 기아자동차는 2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사옥에서 기존 스포티지 R의 상품성을 개선한 더 뉴 스포티지 R 발표회를 열고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새 모델은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 라인을 적용해 더 고급스러워졌으며 전면 가공한 17인치 알로이 휠을 장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앞유리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끼우고 차량에 흡차음 패드를 보강해 소음을 줄였으며 동급 최초로 운전석뿐 아니라 동승석에 통풍 시트를 달았습니다. 기아차는 더 뛰어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소형 SUV 시장에서 파급력을 확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NHN은 다국적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출시한 지 25개월 만인 21일 전 세계 가입자가 2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은 모바일 기기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가입자끼리 무료 음성통화와 메신저 기능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2011년 6월 출시됐습니다. NHN은 라인 가입자 수 2억 명 돌파를 기념해 23일부터 7일간 친구 초대를 하면 인기 유료 스티커를 최대 5개까지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NHN은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현지 맞춤형 공식 계정과 스티커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라인의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순이익 대비 배당액을 보여주는 배당 성향은 평균 106.7%로 57.2%에 그친 국내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수익금을 사내 유보하기보다는 배당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